화장품법 시행 규칙에서는 우리 제조업, 제조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명확한 사항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제조업의 등록 내용들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이 변경됐을 때 변경 등록은 어떤 사항에서는 꼭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기준은 어떻게 갖춰야 된다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 특히 이제 책임 판매 후에 안전관리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 다루고 있으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변경 신고, 그리고 자격 시험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의 자격증의 발급 신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조의 제조업의 등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등록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조 1항 전단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삭제가 됐지만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화장품법 시행령에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직접 제조를 하거나 또는 위탁받아서 제조를 하거나, 그리고 1차 포장을 하는 것도 제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화장품 제조업자겠죠? 자, 화장품 제조업자는 별지, 우리 이제 시행규칙 이외에 뒷면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별지나 그리고 부록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참고하셔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특히 이 제조업 등록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아래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제조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전화 받고 여러 가지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사무소가 있는데, 공장은 부산에 있는 거예요. 너무 머네요. 좀 더 가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천안에 백석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들이 있죠. 인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단들이, 인천에 남동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단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데 실제로 공장은 인천이나 또는 천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조소는 어디 있다? 인천과 천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등록을 할 때는 관할하는 이 제조소의 인천이나 천안을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무조건 그러니까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그 관할한 제조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선다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소를 관할하는 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얘기한다. 자, 법 제3조 3의 제1호에서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거를 흔히 말하는 결격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사유가 있어서 결격되는 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진단서, 그러면 결격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꼭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을 등록하시려면요.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3조 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구입하셨으면은 법을 옆에서 이렇게 이제 법칙을 좀 옆으로 펴놓고 보시면서 이 부분이 뭐지라는 그 사항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한 언급 드리면은 제3조의 3, 제1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신건강 증진에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라는 게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제3호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그거라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명세서. 그래서 어떤 시설을 맞게 갖추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2항에 따라서 신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명세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되는데 이 시설명세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대로 적혀 있는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 서식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청서를 내게 되면 그 신청서 낼 때 이제 첨부돼야 될 서류들이 그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명세서가 첨부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과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 필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자, 이 필증에는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등록 필증이기 때문에 등록 번호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등록 번호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언제 등록되었어라고 하는 등록 월일이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장품 제조업자의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이제 6자리 되겠죠? 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법인의 명칭이 되겠죠? 상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소재지, 제조소의 소재지. 그래야지 이것이 서울인지 인천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제조소의 소재지. 그리고 제조의 유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것을 변경하려면은 뭐뭐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딱 나오죠.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필증상에서 표기된 내용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연히 뭘 해라?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변경 등록. 자, 화장품 제조업자의 변경.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도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조업자의 상호가 변경되었어요. 그럴 때는 꼭 상호도 변경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재지 변경. 당연히 소재지가 변경되면은 변경 등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조 유형의 변경. 이것들이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 필증에 기재된 내용이다. 네, 등록 필증에 기재된 내용이다. 자, 1번, 2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등록번호는 한 업체가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자가 이름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상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등록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등록번호와 등록연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맞죠? 이게 변경된다는 것은 새로운 등록 필증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고 나머지 화장품 제조업자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상호가 바뀌었다. 소재지가 바뀌었다. 제조 유형이 바뀌었다는 뭐 해야 된다?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4조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고 얘기하겠죠. 업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신청서를 내야 된다. 특히 어떻게? 그것도 똑같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법 제3조 3항에 따른 법입니다. 그러면은 3조 3항 한번 보시겠어요? 네. 3조 3항에는 법 3조 3항에는 뭘 다루고 있냐면요. 이것도 똑같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 결격 사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격 사유는 그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판매업자가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에 따라서 화장품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에 안전 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대한 규정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는 또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정신질환자 안 되고요. 피소년 후견이 안 되고요. 마약 중독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2항에 따라서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이거에 따라서 등기사항이 법인 등기사항이 정확한가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이것들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등록 필증이 나왔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록 번호 및
등록 연월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번호가 어찌보면 식별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번호와 그리고 이것은 언제 등록되었다라는 연월일이 꼭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제조업하고 유사하죠. 예. 그리고 당연히 거기엔 또 뭐가 표시돼야 된다. 판매업자의 상호,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의 소재지, 등록 필증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자, 여기서 좀 다른 게 나왔죠. 그리고 여섯 번째, 책임 판매 유형에 대해서는 꼭 뭐 해야 된다? 등록 필증에 기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들이 변경되면은 어떻게? 업자의 이제 대표자라고 하는 업자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표자가 변경되었어요. 상호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소재지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책임 판매업은 또 뭐가 중요하다? 책임 판매 관리자가 변경되었다라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네. 자, 책임 판매 관리자. 자, 책임 판매 관리자는 책임 판매업자와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판매업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만이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책임 판매업자는 주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위에서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에 안전관리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끔 제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지고 판매하는 관리자. 네, 그래서 판매되었던 제품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품질 관리나 또는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보통 책임 판매 관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격 요건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거는 아래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 네, 그 내용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요. 자, 그러면은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변경 등록을 4가지 또는 5가지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기억하시면은 이거 웬만하면은 그냥 이해하시면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 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특히 세종시 같은 게 그렇겠죠. 예전에는 뭐 이게 대전에 아니면 청주에 뭐 이렇게 그 지역구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세종시라는 새로운 시가 만들어지면서 편입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행정상에서 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정확한 지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로명 같은 경우들이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경의 경우에는 90일까지도 원래는 한 달 정도였다면은 거의 3달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호 서식의 화장품 제조업 변경 등록서, 등록 신청서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변경 신청서를 꼭 제출해서 줘야 되는데 이때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가 그리고 그 해당하는 첨부 서류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서류가 있으면은 서류 뒷면에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이제 운전면허증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메인은 다 코팅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인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뒷면에다가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 주소지를 적어주잖아요. 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물론 이제 종이 형태지만은 뒷면에다가 인쇄 형태로 해서 이 등록 필증 뒷면에는 이 뭐뭐가 어떤 날짜에 변경됐다라는 부분들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 제조소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제조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산을 소재지로 한 제조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은 제조소의 주소지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디에서 천안에 있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에 따라서 뒷면에 이제 변경된 등록 필증, 주소지가 변경된 등록 필증을 교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자,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판매업자의 업자 변경을 얘기합니다. 자, 이 업자가 변경될 때는 꼭 뭘 해줘라? 이거는 주소지랑도 또 다르게 그 개인의 사람에 대한 자격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3조 2항의 1조에 대해서 그리고 2항에 해당하는 제품만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당연히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에 대한 서류들, 이것들은 그 뒤에 이제 그 부설로 신고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에다가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의 변경.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었을 경우에 이 책임 판매 관리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직원으로 있겠죠. 근데 그런 직원들이 한 번씩 바뀔 때는 이 변경 등록에 대해서는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조 유형 및 그 책임 판매 유형의 변경의 경우에는 자, 밑에 볼까요? 화장품 제조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호, 가목, 나목의 화장품 제조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같은 호, 가목, 나목의 제조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런에 해당하는 서류를 줘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